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사회복지학 이제 전공 과목 공부할 때 기본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고 나서 남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에 사회복지 요약 강의를 보려고 하시는 초시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수험생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요약 강의는 물론 좋아요. 왜냐면 요약 강의를 듣고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럼 수험생분들은 요약 강의를 듣고 나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흐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 요약 강의를 듣는 건 좋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과목도 공부할 게 많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요약 강의를 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관리하는 사회복지 학생분들 마찬가지고 이전에 수많은 사회복지 합격생분들 마찬가지였는데 요약 강의는 모든 과목의 요약 강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요약 강의는 결국은 기본서 강의나 또는 기출 강의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정리해 놓은 강의뿐이에요. 새로운 어떤 강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요약 강의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은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수험생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요약 강의 듣는 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대다수는 사회복지학을 제외하고도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과목이 잘 안 잡혔다고 하면은 요약 강의를 아예 듣지 않는 것도 하나의 빠른 합격의 방법입니다. 그럼 요약 강의 안 들으면 어떻게 공부하냐?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랑 기출이 있잖아요. 많은 초시생 수험생들이 초반에 시행착오를 하는 게 뭐냐면 기출을 한번 봤는데 남는 게 없다.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합니다. 원래 그래요. 왜냐면 모든 과목이 다 기출이나 기본서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보고서는 거의 이해가 안 되고 암기도 안 돼 있고 회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앞으로 전략적으로 회독을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약 강의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까지 같이 해야 돼요. 요약 강의 듣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의를 뭐 기본서 강의나 기출 강의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는 한 번만 듣고 중요한 걸 필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해야지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강사님들의 기출 교재 해설이 이렇게 상세하지가 않아요. 뭐 국어나 아니면 한국사나 강사님들의 교재에 비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본 기본서가 있잖아요. 기본서라는 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보고 나서 보면서 이제 필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기출을 여러 번 전략적으로 해독을 할 거고 또 나중에는 문제풀이도 들어가잖아요. 뭐 시행착오 기출을 누군가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푸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전범위 동영모사 푸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출과 문제풀이를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기본서를 발제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서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단기 합격생분들도 단기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서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이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요약서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과목도 대다수는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불안하다고 해서 뭔가 과정을 넣는 순간 그 과정을 들으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회독을 하고 암기를 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기출은 여러분들이 한 번 봤다고 제대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저는 전략적인 기출 3회독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 과목을 좀 기출의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암기를 하려면 기출을 빠르게 3회독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1회독. 여러분이 단원별 기출을 1회독 할 때는 누군가는 뭐 인강을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기본서의 해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학 기출의 책을 그냥 읽으면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강을 보든 아니면 독학을 하든
처음 1회독 할 때는 단원별로 빠르게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기출의 교재에 문제와 해설을 빠르게 읽고 단원별로 뭐가 나온지를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1회독에서는 문제를 풀지 마세요. 왜냐면 초시생들은 사실 문제를 풀 실력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사회복지가 아니라도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출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족보로 생각하셔가지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3단계에서 풀면 됩니다. 거기서 풀면 되니까 기출까지는 풀지 마시고 빠르게 분석을 해주세요. 어차피 풀어도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기본 전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2년 잡고 공부한다면야 뭐 기출을 풀어도 좋은데 그 많은 기출을 언제 다 풉니까? 물론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이 있어요.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은 국어에서 비문화, 영어는 풀어야죠.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누군가 전공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풀어야 되지만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풀지 마세요. 기출까지는 시험 족보로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빠르게 하신 게 좋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설을 빠르게 읽고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고, 그 다음에 오답을 정답을 그냥 다 미리 고쳐 놓으세요. 어차피 다음 회도 때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도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고쳐 놓으세요. 세 번째는 해설에 관련된 문제의 이론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빠르게 끝내주세요. 이게 1회독. 중요한 거 남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여기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NC생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출 2회독. 기출 2회독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 3가지를 보자고 했죠. 첫 번째, 만약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선별한 부분을 한번 그 위주로 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전략적으로 회독을 하다 보면은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독을 자주 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게 중요 포인트죠, 결국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단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기출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기양, 선지, 해설에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자고 했죠.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에요. 20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지선다열을 빠르게 OS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다 OS 포인트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 암기가 되는 거는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출 이해도에서 삭제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전공자분들 빼놓고는. 그리고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회독 때는 더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뭐 기출 1회독 때는 뭐 예를 들어서 45일 걸렸다면 2회독 때는 30일, 3회독 때는 15일, 4회독 때는 뭐 7일, 5회독 때는 3일, 6회독 때는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회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대다수의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막 기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 요약 강의 들으려고 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강의를 들으려고 하거나, 또 이해가 안 된다? 남들이 유명하다니까 다시 또 다른 강사님을 다시 또 교재에서 살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 이해도에서는 삭제 작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어설프게 알고 있다, 그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별표 표시를 하거나 방점 표시를 하고 나서 다음 회독 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해보죠. 자, 이제 기출 3회독까지 빨리 넘어오셔야 합니다. 기출 3회독이 돼야지 이제 누적 반복이 돼요. 여기까지는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암기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기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파트가 좀 많이 약해요. 그럼 특정 기간에는 그 특정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3회독을 해야지 어느 정도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의 기출 가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최근 한 5개년치 기출을 뭐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단원별 기출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시행착오의 기출 20문제를 직접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20문제 랜덤 연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시험과 거의 준하게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해서 지었던 건데 시행착오의 기출을 딱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시행착오 기출의 틀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다단계 기출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또 최근 기출
트렌드, 경향, 출제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 사회복지 강사님들의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다면 이런 교재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원별 뭐가 약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전범 및 동영 모의사를 보는 거죠.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 말고도 5과목을 다 모아놓고 과목 순서,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즉 이렇게 문제풀이 3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랑 기출에서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이 문제풀이 3단계 제대로 연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웃풋 연습이 중요한데 아웃풋 연습은 사회복지 기출 이해도에서 삭제 작업도 어떻게 보면 아웃풋 연습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문제풀이 3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한 번 보고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과목이 기출 1도 때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압축 강의, 요약 강의를 듣게 되면은 지금 시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나머지 4과목이 잡혀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다수는 이 시기에는 나머지 4과목도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압축 강의는 꼭 들을 필요는 없다. 왜? 어차피 기본서도 있고 기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풀이 3단계에서 이제 하루에 1회씩 푼다고 할게요. 그럼 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뭐 하냐? 다시 단원별 기출을 펴놓고 이번에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렬의 기출도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주요 직렬,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출 3회독에서는 주요 직렬 위주로 봐주시고 문제풀이 3단계부터는 이제 타직렬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기본서를 발제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사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기출의 해설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학 기출 교재가 해설이 별로다. 그러면 기본서 발제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면은 아마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강사님들도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좋은 문제로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좋은 문제였다면 아마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뒤에서 해독에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맞는 선지가 있고 틀린 선지도 있을 텐데 맞는 선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암기를 하세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 정오 판단만 되면 됩니다. 맞는 선지면 그냥 암기하시면 되세요. 이해와 암기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 누군가는 이해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암기가 중요하다 말하는데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기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계속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둘은 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이해가 안 되는 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어차피 맞는 선지면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틀린 선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맞는 선지 고치세요. 그러면 맞는 선지와 틀린 선지 비교해봤을 때 어느 분이 장난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맞는 선지로 암기하면 됩니다. 즉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월 달에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도 안 잡혀 있으시면은 요약 강의, 압축 강의 듣지 마세요. 어차피 기출 3, 4 해독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잡히고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풀면서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결국 잡혀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교재를 줄이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수는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이것뿐입니다. 법과목 같은 경우는 팔레트강, 최신 팔레트강까지 들어야 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면 충분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 시행착오를 하는 게 뭐냐면 잘 안 돼서 불안해서 교재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기출 해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출은 그래도 3번 이상은 해독을 해야지 잡힙니다. 1회독부터 안 잡혀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밤 되세요.